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꺼내고 싶지 않은 단어죠.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제가 보는 시각에 대해서 0점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야, 뭘 그렇게 갑자기 바꾸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놀랍습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아니, 갑자기 이렇게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최근에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ISM 제조업 지수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세부 내용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경기 전망이 상당히 안 좋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의 징후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불황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대표적으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의 가격을 13불에서 5불까지 낮추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수요가 둔화되게 만들 만큼 높은 물가가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있었던 상황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부정적인 결과를 내놨던 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크게 증폭시키게 됐던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오늘 낮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3% 정도의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 대만도 4.4% 하락했고요. 일본은 무려 5.8%나 하락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있을 수도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특히나 샵룰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평균 실업률보다 0.5% 정도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때는 항상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샵룰을 기반으로 했을 때 혹시 이번에 발표되는 실업률 결과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 샵룰을 근거로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그래서 파월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파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경기 침체를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FOMC 회의에서는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들은 통계에 불과하고 우리가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매우 unusual,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물가지표가 방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자 수는 예상치가 17만 명이었는데 11만 명으로 쇼크 수준으로 고용자 수가 정말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두 번째로는 실업률이 예상치가 4.1%까지만 올라갈 줄 알았는데 4.3%까지 올랐습니다. 다행히 임금 상승률 자체는 낮아졌지만 실업률이 높아졌고 고용자 수는 적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용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의 우려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죠. 실업률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혹시나 이 구간에 있는 것이라면 경기 침체를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제지표를 소개한 외신의 제목을 보면요. 약한 경제 데이터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논란을 언제 하느냐에서 얼마나 많이 하느냐로 바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7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않았지만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는 50bp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부정적인 그런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반대로 다다음 주에 나오는 물가지표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높게 나와서 트럼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파월이 9월마저도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될 가능성, 사실 이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영향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이럴 가능성이 가장 최악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고용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10년물 금리가 3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FOMC 있었던
이틀 전, 그리고 어제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오늘 고용지표까지 수직 낙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는 3.8%, 4%를 깨고 강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은 주식이 그래서 얼마나 빠질 것 같은데 라는 거잖아요. 올해 기억해 보시면은 지난 4월 달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역시나 이스라엘에서의 분쟁들이 이슈가 있었고요.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주가 조정은 5% 내외에서 조정이 끝났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4월 달에 비해서 지금 조정의 무게가 좀 더 크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작게 느껴지시나요?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다가 여러 가지 우려들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선물 기준으로 봐도 고점 대비 하락률은 아직 5.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주가가 아주 크게 빠진 건 아니다.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주가가 여기서 더 많이 빠졌을 때 손절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때는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이나 혹은 비트코인에 대한 보유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늘려놓으시는 것이 향후에 주가가 혹시라도 더 빠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버퍼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침체 의견은 사실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기존에 10%, 20%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30에서 40% 수준까지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주가의 하락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